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다쳤던 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이 공무원장애 보상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규칙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거의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 경찰관이 199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임무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1년에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22년에 1994년에 그 부상 때문에 장애연금을 신청했는데 놀랍게도 승인이 됐습니다. 무려 28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은퇴까지 하고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시스템이 이 청구를 받아준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공무원 장애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길, 차이점이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다친 게 공무상이냐 아니냐, 즉 일하다 다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공무상으로 인정되면 1급부터 14급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장애까지도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비공무상이면 1급부터 7급까지, 즉 꽤 심각한 장애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금전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 돈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보세요. 가장 심각한 장애인 1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상 부상은 내 마지막 월급의 52%를 연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비공무상은요? 딱 절반인 26%밖에 못 받습니다. 똑같이 아픈 건데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말 그대로 2배가 차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무상으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그 28년짜리 청구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공무상, 즉 일하다가 얻은 부상으로 생긴 장애는요. 퇴직하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때 가서 장애 등급이 나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무 중에 무릎을 다쳤는데 그때는 그냥 좀 아프고 말아서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퇴직을 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옛날에 다쳤던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심하게 악화된 거예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된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퇴직한 지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최초의 그 공무상 부상을 근거로 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딱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이 장애급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퇴직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셨나요?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나중에 장애급여를 받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받으신 경우. 이 경우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금으로 줄 돈을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종류의 장애급여를 신청하든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분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무상 장애연금은요. 내가 받던 퇴직연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받는 거죠. 하지만 비공무상 장애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기존 퇴직연금하고 장애연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아예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어떤 장애가 생기든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월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특히 비공무상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들 정말 중요하죠? 현직에 계시던 이미 퇴직하셨든 공무원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권리들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최종 체크리스트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공무상 부상은 소멸시효가 없다. 둘째, 공무상 인정이 모든 혜택의 열쇠다. 셋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모든 장애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 넷째, 월연금을 받아도 공무상 장애연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 악화된 부상도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는 것.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또 놓칠 뻔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잊고 지냈던 재직 시절의 그 사소했던 부상이 어쩌면 내 미래의 안정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